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7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175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1.4% 정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라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 증시가 1% 이상 급등 마감했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이곳을 통해서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중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내내 잠잠했던 코스피 지수 드디어 7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750포인트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의장 효과로 1% 이상 급등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러한 대외 호재와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포인트 상승한 17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49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호재와 더불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현재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175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6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현재 소폭 관망하는 분위기 취하면서 12억 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587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이상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11시 구간 코스닥은 5포인트 상승한 4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66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시초가 대비 1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관망하는 분위기 취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개인이 39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29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율 예상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원 70전 하락한 118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빅 이벤트 이후 안전사상 선호 심리가 다소 약화된 데다 뉴욕 증시가 급등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188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에 1180원대 후반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소식에 건설주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0.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GS건설과 대림산업은 4%,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수혜를 얻는 업종, 은행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이 은행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 모두 2% 내지 3%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 역시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은행주에 이어서 또 다른 수혜 업종, 철강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2% 이상 오르면서 49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동국제강과 현대하이스코 역시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77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른전자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지스와 다산네트워크스도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이 이틀 연속 오르면서 5만 원대 주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3.9% 오르면서 49,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KB금융은 최근 발표한 인력 감축 계획안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은행주 중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4만 원대 박스권을 뚫고 5만 원대 주가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자 양시장 모두 시원스럽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말을 앞두고 주요한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대회 일정 잘 참고하시면서 꼼꼼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듯이 전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가 역시 정부의 DTI 규제 일시 폐지 소식에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외에도 증권을 비롯한 금융주들 그리고 철강 금속업종에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4대강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는 약한 모습입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외국인들이 은행과 건설주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DTI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 그 건설주에 대한 그 리스크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은행주의 상승폭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 그 건설에 대한 그 충당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또한 그 DTI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되면서 예대 마진의 증가가 또 점쳐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수급이 잘 짜여진 이런 쪽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은 일단 주도주의 영향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신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IT나 이런 쪽에서 주도주를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대량 매물에 맞으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지수도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그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도 심리적인 안정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때에 맞춰서 829 정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그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시장 흐름을 살펴봤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좋은 종목들 매수를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시장 심리는 급격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저희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예. 외국인의 매수에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바로 박스권 고점까지는 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10,000포인트를 계속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폭 상승보다는 박스권에 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아직은 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 장에서 백룡수님이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요. 또한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슈퍼개미라고 할 수 있죠. 이 슈퍼개미가 지분을 매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이 어려워도 전혀 밀리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앞으로 운송 수요가 물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든가 중동 이런 쪽에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인 25,000원 전후 분할 매수 전략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런 소형주를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 전략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또한 그 직전의 저점 23,000원 부근의 지지 여부 이런 그 지지 라인을 붕괴시켰을 때는 한 달 이상 조정에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23,0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 꼭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향후 실적 호전에 따라서 또한 고성장 기대감으로 역사적 고점인 35,000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35,000원까지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원대 여부, 그 돌파 여부를 꼭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익스프레스는 백명선님의 포트에도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는 매수가를 26,000원 주셨었는데 25,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장 5%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백명선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최고의 기업이 최고의 주가가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얘기는 랄프 웬즈라는 그 소형주 투자의 대가가 하신 말씀인데요. 예. 최고의 기업하면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누구나 꼽고 있고, 그렇지만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수익률 면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10%만 움직이면 종합지수가 뭐 크게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최고의 기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최고의 주식은 현재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주식인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지만 강한 기업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전부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기업이지만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오래 가져가신다면 또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익률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주식은 바로 작은 데서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수익률 측면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공략해보는 것 역시 최고의 주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1% 이상 반등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오르는 건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오름폭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3%나 급등하면서 9,200선도 회복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일본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소식이 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은 긴급 정책회의를 소집해서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0.5% 정도 오르면서 2,60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1.5% 이상 급등 마감했었죠. 홍콩 증시 역시 오릅니다. 홍콩 H지수가 1% 이상, 항생지수도 1% 가까이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추가 금융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9,200선을 회복했고요. 엔화도 이제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급등으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3.05% 상승한 9,265포인트대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의 벤 버냉키 회장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미 증시가 급등을 했었는데 일본 또한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일본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과의 긴급 회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 같은 경우 31일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지수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내각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초기 경기 부양책과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금융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 나오토 총리 같은 경우에 추가 부양책은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예비비 9천억 엔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강세를 억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본 정부의 단독 정책으로는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언급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의 눈길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가 외환시장 중재를 위한 언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이러한 도움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엔화 강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9,2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시장에서의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낙폭을 줄일 부분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300선의 돌파보다는 9,200선 내외로 상승폭을 줄여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또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77% 상승한 2,63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09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의 소 중국 회장이 부동산 가격이 2009년 연초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1년 내 중국의 주택시장이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 또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중국의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의 산업이익이 동기 대비 61.1%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속에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7월에 전국 24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이익이 1조 8,761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1.1%나 증가한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다시금 재료로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속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00과 2,650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까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LG이노텍을 14만 3천 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워런 버핏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잘 나가던 이노텍이 왜 이럴까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이제 네. 워런 버핏님이시면 뭐 말씀 안 드리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LG이노텍이 주가가 좀 급락한 배경은 그동안 그 LED의 LED 칩의 어떤 공급가잉 우려 이런 부분과 또한 단가 인하 압력이 거셀 거다 이런 점 때문에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그 LED 쪽에서의 고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뭐 이런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이면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우려 부분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20% 정도에 달했었는데 최근에 5% 정도 감소하면서 수급이 좀 깨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달 정도 만에 지분이 5% 정도 줄어들면서 좀 아주 수급이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도 꾸준히 작은 물량이지만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 반등 시기를 좀 늦추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8월 저점이 12만 9천 원에서 잡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00일선 위에서 지지가 되던 자리고요. 또한 최근에는 13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도 누군가 열심히 팔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저는 10% 이상 빠지면은 일단 추세를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를 살려낼 때 보자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현재 19만 원 부근에 있다가 최고점을 19만 6천 원 정도 찍고 나서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차익 매도 압력이 그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13만 5천 원 부근, 최근의 저점 부근을 지켜줄 때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격은 매수가에서 한 5% 정도 손절되는 가격이니까요. 그 부분을 지켜줄 때
가져가 보시고요. 반등 시 목표치는 직전에 대형 음봉이 떨어진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가 되겠는데요. 그 지점은 15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부근의 돌파 여부가 확인이 돼야 다시 재상승으로 시동을 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짧게 현재 폭이 13만 5천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2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꼬이면서 당장 올라가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장기적인 그런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그 지지라인의 붕괴 여부 이것만 딱 챙겨보시고요. 지지되는 경우에만 가져가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LG이노텍의 지지라인 13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 선만 깨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가 보시면 또 목표하신 가격,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섬 보겠습니다. 한섬을 17,050원에 80%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비중이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일단 비중이 참 많으시거든요. 예, 80%면 뭐 굉장히 많이 사셨고요. 사실 그 주식의 상승은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을 잘 이겨내신 분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한섬 좋은 종목 사셨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SK네트워크스로 인수가 되면서 M&A 이슈도 있었던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여성복 브랜드에서 뭐 우리나라 탑을 이루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렇게 고평가된 것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고점을 거래 없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아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지지라인인 18,000원 부근 이 부근을 깨지 않는다면 아직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견뎌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직전 고점은 19,350원인데 이 가격은 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21,000원 정도부터 저는 목표치 21,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요. 21,000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로 일단 수익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 최대치는 한 24,000원 정도까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려움을 사는 것이 주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섬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분석이셨는데요. 일단은 21,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24,000원까지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IM이 들어와 있습니다. IM을 1,38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032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추락엔 날개가 없네요. 살려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예, IM은 DVD 광픽업 분야에서 세계 1위, 마켓시어 1위를 보이는 회사고요. 또한 그 바이오 센서를 차세대 그런 사업으로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수급이 깨지면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다소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 던지고 나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에서 다 던진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끼만 사고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깨져서 주가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그 바이오 센서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질병 진단을 위한 이런 차세대 바이오 칩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향후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너무 비싸게 사셔가지고 큰 폭으로 지금 빠진 상황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신 것은 조금 내가 귀중한 자금을 운영하면서 무리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라인, 저는 200 이상을 깨면 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가격대 9,000원을 기관 투자자의 아마 매도세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9,000원이 200일선이 걸쳐있던 가격대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4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자리를 깨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점 라인인 8,000원마저 깨진다면 이때는 수급도 다 깨지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를 언제인지 기약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올 때
다시 5일선이 한 번 더 지금 22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한 번도 발생하지 못하고 3개월 동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수급이 철저히 깨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급이 다시 호전되는 5일선이 22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재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000원을 지지되면 반등 구간은 9,200원 정도까지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DMS 살펴보겠습니다. DMS를 매수하신 분은 9312님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1,420원이십니다. 50% 갖고 계신데요. 잠이 안 온다고 잠 좀 잘 수 있게 진단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주가 방향이 아래쪽이거든요. 예. 그 DMS는 뭐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특히 반도체 장비라든가 솔라셀 장비에서 그 특화된 그런 회사로서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이 주식은 참 어려운 점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수급이 깨져서 내려갈 때는 뭐 매해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이 DMS도 최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3개월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코스닥 종목들의 특징이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는 그 수급이 깨지면서 큰 폭으로 밀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고점에서 10% 이상 밀리면 손대지 않는 전략, 그런 전략을 꼭 가져가시고 특히 5일선이 20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타진해보는 그런 전략을 꼭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S도 17,8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요.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뭐 실적이 아무리 좋아져도 현재 지켜줘야 될 자리가 13,000원 정도였었는데요. 그 자리를 깨지면서 힘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던진다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반등을 기다려서 현재 반등이 가능한 구간은 11,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5일선이 20년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와도 바로 급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빠지면서 매물이 계속 첩첩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로 반등은 어렵지만 회사의 향후 성장성이나 기술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한 회사라는 점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목표치 최대치는 13,000원, 지켜줘야 될 자리가 강한 저항 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13,000원 부근을 최대 목표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부가 조류의 흐름을 보고 어장을 찾듯이 투자자 역시 시세 흐름을 보고 또 파도를 타야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할 라인을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백명선님께서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밀린 종목은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서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고점 대비 10% 우량주든 보통주든 마찬가지고요. 예. 반드시 5일선이 20년 골드크로스 나오고 20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별로 당하지 않는데요. 고점에서 흘러내릴 때 싸다고 얼른 사버리면 더 빠졌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서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번에는 좀 실수했지만 이 실수에서 배워서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룸스님의 투자 전략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고 또 대응 전략을 짜 보셔야겠습니다. 자, 큐렉소 보겠습니다. 13,270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요. 927 하나님이신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어요. 예. 큐렉소는 뭐 로보닥이라고 그 FDA 승인을 받은 로봇 의료용 기구, 수술 기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예.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또한 뭐 특허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향후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장기적인 투자에는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확인을 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에 성공하고 그 큰 이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재매수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큰 폭으로 밀린 상태에서 또 그 약간은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큐렉소는 직전에 지지해야 될 자리 15,000원 이상, 15,5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항상 고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세워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런 고점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고가 못 나가면 주식은 이렇게 큰 폭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들어올 때 급하게 매수하시면 또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점을 10,000원 부근에서 지지하고 11,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13,000원 정도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11,000원을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1,000원이 지지될 때 한 13,000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셔서 리스크를 좀 줄여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순자님과 함께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한익스프레스죠.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익스프레스를 한 2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